이 좀비를 외과 수술로 어떻게 치료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 지금에야 웃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빠지면은 어떤 인간의 본연 같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암동이자 닥터 아포칼립스 공저사인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설가 정건우입니다. 저는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 닥터 아포칼립스 소설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뵀던 게 제가 기억에는 데이아케라는 그 호러 소설가들의 모임? 레이블이죠. 네. 거기에 북 콘서트에 제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정원 작가님 처음 뵙고 작품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다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작가님이랑 같이 써보고 싶다 아마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창작자인데요. 그 아이디어를 각각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팬으로서 너무 궁금했고 창작자로서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뉴스 기사를 그렇게 많이 봐요. 이건 되게 특이한데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아이디어인 셈이에요. 그걸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만 비틀면 아니면 이런 장르성을 더 입히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 열심히 보죠. 저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좀 캐릭터가 먼저 떠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미지가 좀 먼저 떠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뭐 엔딩이 먼저 떠오를 때도 있고 뭐가 하나 있으면은 이야기를 막 붙여가지고 디벨롭을 좀 해보려고 하는 편이어서 아주 그냥 매번 애를 먹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행 할 때는 그 소설 더 로드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런 게 사실 부산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었죠. 만화 중에서 뭐 I am a hero라고 글잡 좀비 만화. 저는 당연히 부산행이죠. 부산행이 뭔가 제 안에서 좀비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좀비 서사의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더 키웠어요. 메디컬 장르이자 좀비 장르인 작품이죠. 원래 이제 메디컬 장르의 이제 어떤 꽃은 이제 외과 수술이 이 메인이죠. 이 좀비를 외과 수술로 어떻게 치료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좀 구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웃는데 처음 그 입이 화두를 던지셨을 때는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이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뭔가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홍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분들도 진짜 많고 월화수목 금토일 붐비지 않을 때가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이 없을 때가 없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많은 강남역이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편하게 뭔가를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 굉장히 좀 비주얼적으로도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서사적으로도 굉장히 긴장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식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맹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야차라는 인물이 함께 협업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 장면들이 좀 재밌었다. 좀비를 무슨 수술하는 장면들이 영화로 찍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엑소시스트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 구마 의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 이게 수술로 좀비를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굉장히 영상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된다. 생각합니다. 저 수능하는 편이라 바로 감염됩니다. 저는 혼자 살아남는 쪽. 이 장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클리셰가 뻔하거든요. 나는 전설이다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해외여행 불쌍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실에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해에 가면은 병원도 못 갑니다. 저는 청소부. 일단 우리나라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좀비를 뭔가 죽이고 할 만한 마땅한 도구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좀비 단편 소설을 썼는데 어떤 평범한 여성이 좀비에게 막 도망치는 건데 물리쳐야 되는데 뭘 해도 도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비 되는 게 그것도 내가 청소부라는 그런 포지션이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쪽이 더 불행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온다는 건 병에 걸린 거죠. 치매면 치매, 선망이면 선망. 그런 정도면 인간이죠. 저는 설사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류의 병들도 너무 많고 좀비 영화의 공포는 사실은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적대시가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저는 인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 상황에 빠지면은 어떤 인간의 본연 같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타 모든 장르 중에서도 제일 긴장감이 넘치는 장르가 스릴러 장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르 또한 스릴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스릴러 소설 열심히 쓸 거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진짜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노는 거리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꿈을 꾸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제 소설이 그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좀비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주인공들이 겪는 어떤 딜레마들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크게는 이제 세 인물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서 읽는 것도 되게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장르 소설 중에서도요 좀비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장편화한 작품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좀비 소설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그러면서 또 의미도 찾을 수 있는 독서를 원하신다면 닥터 아포칼립스를 선택해주세요. 감사합니다.